예,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멸을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자, 오늘은 요 시간에 96페이지 코러스의 이 독백을 계속 보는데요. 필멸의 인간 종족이여. 그대들이 살아있을 때조차 아무것도 아님을 내 얼마나 헤아렸던가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인간이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고 그러다 기울어 저무는 것 이상의 행복을 얻고 있는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죽는다. 즉 사람은 죽음이라는 불행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의 비극을 얘기해주는 약간 패시미즘이 드러나요. 염세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염세적이다. 염세적인 거 알죠, 여러분들? 염세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걸 갖다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염세적 생각이에요. 염세라고 하는 거. 이 갖다 다른 말로 하면 패시미즘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비관적인 철학자들이 막 패시미즘인데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있죠. 그죠?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음의 세계로 오라. 다 죽자. 이러면서 자살을 많이 권유하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인간이 뭔지 연구를 해보니까 대책이 없는데 어차피 죽는 게 인간이더라. 그러면 뭐 살면 뭐하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어차피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잘 살자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서글픈 독백을 코로스가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오이디푸스 불쌍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있죠. 그죠? 오 가여운 오이디푸스여 내 그대의 운명을 거울로 삼아. 자 무려 3번 나옵니다. 이 강조법이죠. 그죠? 오이디푸스를 이 지칭하는 대명사를 3번 씁니다. 그대의 운명을 거울로 삼아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하다 여기지 않으리. 인간은 다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불쌍하냐 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원에서 우측에 있는 코러스가 또 한마디 하는 다른 일을 넘어서도록 화살을 날려 모든 면에서 행복한 영화를 차지하신 그대는 이걸 알기 전까지는 행복한 당신이다 이 말이야. 오 제우스시여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탁을 노래하던 구부러진 발톱의 처녀를 멸하고.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람들 지나가면 자꾸 수수께끼 맞추라고 이제 압박 줘서 못 맞추면 이제 그 골탕 먹이고 했던 스핑크스의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맞춘 게 오이디푸스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처녀라고 하는 건 스핑크스를 암시하는 그 비유법이란 말입니다. 그랬던 좋은 시절이 있던 당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로부터 그대는 나의 왕이라 불리고 가장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쭉 이제 옛날 좋았던 얘기를 하고 좌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좌측에 있던 코러스가 또 한마디 하죠. 나도 이제 뭐 오이디푸스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인데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이제 그대보다 이 비참한 사람은 누구요? 당신 정말 불쌍하다. 온 삶이 바뀌어 그 누가 그대보다 더 비참하게 고통 속에 격렬한 재앙 속에 거주하리요 하면서 이제 당신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오이디푸스의 이름 높은 머리여. 오이디푸스여 하면 되는데 이제 꼭 머리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법입니다. 어법. 하나의 거대한 항구가 그대를 아들이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신랑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했고 이 굉장히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아들인데 남편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아버지의 바디랑이 불운한 이여 그대를 어떻게 그렇게 오랜 침묵 속에 받아 견딜 수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투가 하면 또 한마디 하겠죠. 그죠? 그대는 모르고 행했지만 모르고 행한 건 맞죠. 본의 아니겠는데 모든 것을 보는 시간은 그대를 찾아냈고 자 쭉 모든 시간을 갖다 따져보니까 결국 당신이 범인이고 이 말입니다. 그죠? 약간 메타포적인 표현 느낌이 많이 나오는데 오래전부터 자신이 거기서 따고 자식을 낳기도 한 결혼 아닌 결혼을 벌합니다. 저주받은 결혼 아닙니까? 그죠? 자기 어머니와 결혼했으니까 라이오스의 아들이여 차라리 그대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 느낌이 굉장히 유행가 가사처럼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너무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입에서 넘치는 비명을 쏟으며 애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로 말하자면 나는 그대로 말미암아 다시 숨을 쉬게 되었고 내 눈을 덮어 채웠습니다. 하면서 자세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은 그 밑에 나오는 각주를 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코러스들이 한마디씩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위로랄까 아니면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를 당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코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전령이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이 전령 갑자기 이제 궁궐에서 일어난 지금 방금 일어난 얘기를 전해주러 온 이 전달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막바로 이제 뭐 어떻게 됐습니다가 아니고 그 전에 자기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한마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존경받는 분들이시여. 그대들은 어떠한 일을 듣고 어떠한 일을 보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실 것인지요. 그대들이 한 종족답게 여전히 랍타코스 가문을 걱정하신다면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스트로스도 파시스도 이 집을 정화하여 씻어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 이스트로스라고 하는 거, 파시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크다고 여겨지던 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트로스는 오늘날 치면은 그리스 바로 위에서 동유럽을 관통해서 흐르는 유명한 다뉴브 강이 있죠. 그죠?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를 향해서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게 다뉴브 강이라 그러는데요. 이 다뉴브 강을 말하는 거고 이 파시스는 그 흑해에 흐르던 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이 다 와도 이들이 당해놓은 이 비극을 갖다가 씻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비극은 너무 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코루스 장, 코루스 대빵이죠. 그죠? 이 사람이 그런데 너 지금 뭐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 묻는 거죠. 거기에 무슨 얘기를 더하려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령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왔는지. 말하고 듣기에 가장 짧은 것을 택해 이야기하자면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그죠? 이오카스테가 죽었어요.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부고입니다. 부고. 부고가 오면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 가족, 친지, 그러난 다음에 지인들은 조문을 가야 되죠. 초상집에 예의를 갖춰서 위로하러 가는, 이걸 조문을 가는데 죽음을 알리는 걸 갖다가 제가 부고라고 그래요. 부고. 사망 통지라. 사망. 부고고. 그걸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집안에 누가 죽었을 때에 관공서에 가서 뭐 동사무소나 가가지고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동생이나 뭐 아니면 뭐 자식이나 죽으면 어떻게 남편 사망을 전하죠. 이걸 뭐래 사망 신고라고 그러죠. 이거는 동사무소 가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서류 정리가 돼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사망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부고를 얘기를 하는 전령이 와서 부고를 코러스가 이제 듣다가 아니, 왜 죽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녀 자신의 손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끔찍한 것은 그대들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그대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손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좀 알 건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요 자살을 뭐라 하냐면요 suicide라고 합니다. suicide. 이걸 잘 알아야 돼요. suicide. suicide가 뭐냐? 이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그리스 라틴어를 끌고 와서 영어로 결합된 거라는 수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할 때 이제 수이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기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신 또 한국말은 자신이고 영어는 많이 있죠. myself, yourself, themselves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이드는 키데레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게 라틴어고요. 이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스스로를 죽이다 하는 그 말. 이 자살이거든. 그래서 suicide가 됩니다. 독일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젤브스트모트라 그 비슷하죠. 약간 모탈이라고 말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이 자살입니다. 자살. 젤브스트모트. 자기를 죽여버리는 자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살이 제일 쉬운 말이고 이거보다 조금 수준 높은 품격 높은 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중학생 되면 배우는데 자결, 스스로 끊어버리다, 자결한다. 자살은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할 때 쓰고 자결은 조금 뭐가 있냐면요. 그냥 무책임하게 죽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끊어버릴 때 보통 자결이에요. 우리 역사 텍스트에서 자결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다든지 해가지고 도저히 이 세상에 내가 살기 싫다 할 때 뭐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왕이 됐다든지 장군이 됐다든지 해가지고는 뭐 한강물에 풍 떠져 죽는다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갖다 지키지 못하고 결사항전하다가 그 당시에 진주성을 지키던 몇몇 장군들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강이 내다 보이는 절벽에서 이 자결을 했어요.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일본한테 잡혀가긴 싫고 이런 걸 갖다 자살이라 그러면 조금 품위가 떨어지죠. 이때 좀 멋있게 자결이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파이들이 외부의 정보 수집을 위해 침투를 해갖고 있다가 보통 이렇게 교육받아요. 잡히면은 고문당하고 비밀을 누설해야 되니까 자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하라 그러지 말고 자결하라. 자결은 좀 비장한 뜻이 때문에 범위는 자살이 크죠. 자결은 특수한 의미가 있다는 거. 말 나온 김에 언어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죽은 건 뻔합니다. 그 비극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죠? 전령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자, 하지만 저게도 뭔가 기억이 있는 한, 그죠? 저 불쌍한 여인의 재난을 그대로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녀는 격정에 사로잡혀. 자, 뭐 사로잡히냐면은 오이디푸스가 불려온 옛날에 라이오스의 하인이었던 증인하고 대화를 해갖고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난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는 우려했던 바가 드러나니까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에 닥친 그 비극. 이게 어떻게 돼요? 감정이 격해진, 격정에 사로잡혀 현관 안으로 들어서서는, 그죠? 곧장 부부의 침상으로 달. 즉, 원래는 자기 죽기 전에 자기 남편이 라이오스에 있었고, 라이오스 죽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누가 와갖고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 자동으로 남편이 됐는데, 알고 보면 자기 아들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침상이 얼마나 저주스럽겠냐 이 말이죠.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의 끝으로 이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 뭘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겠죠, 그죠? 왜 나는 이렇게 비극에 사로잡혔는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쥐어 뜯는단 말입니다. 들어가서는 안에서 문을 세차게 닫고 어떻게 문을 딱 닫고 잠궜겠죠, 그죠? 그리고는 죽은 남편을 여보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된 라이오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뿌려진 씨앗을 기억하면서 라이오스 자신은 그 씨앗 때문에 죽고 그 씨를 낳은 여자는 그 씨앗이 누구예요? 오이디푸스를 갖다가 두 부부가 낳았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남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는데 신이 이미 저주를 예언을 했고 이게 지금 비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통탄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가 씨를 낳는 거죠. 그죠? 씨앗을 기억하면서 라이오스 자신은 그 씨앗 때문에 죽고 그 씨를 낳은 여자는 세상에 남겨진 바로 그의 자식에게서 불행한 자녀를 또 낳아버린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그 결혼해갖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서 자식을 또 불행한 여인은 거기서 남편에게서 남편을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은 두 역할의 침상을 두고 애곡했다는 거죠. 관찰한 바예요. 그죠? 하지만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오이디푸스께서 고함을 지르며 뛰어들어 왔기에 그가 이리저리 뛰어다닌 걸 지켜보느라 그녀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녀의 재난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오카스테가 당한 불행도 굉장하다. 응? 이 비극이 결국은 비극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우리에게 창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쟁할 때 쓰는 창을 가져오는 부인 아닌 부인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한 이중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도 누구를 찾느냐? 이오카스테를 찾겠죠, 그죠? 찾으면서 만약에 만났으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자, 이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자기 어머니는 맞으니까, 그죠? 그럼 처음에는 뭘 물어보요? 왜 그때 나를 자꾸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결혼해버린 부인이 되어버린 어머니를 보고 통탄하면서 울고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뭐 설정해 볼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근데 일단 어떻게 자기 부인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한때 광란하는 그에게 어떤 신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우리 중에는 누구도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마치 누군가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고함을 지르며 두 짝 문으로 돌진하였고 어떤 문 쪽으로 막 뛰어들어간 빗장을 구부려 이제 문을 잠그는 걸 빗장이라고 그러죠. 구부려갖고 걸쇠에서 뽑아내고는 그죠? 자물쇠겠죠, 그죠? 걸쇠라.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만 거기서 우리는 그의 부인께서 꼬인 올가미에 얽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능하죠. 결국 일은 끝나 있는데 못 매달아서 죽어버렸다. 보통 여자들이 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도구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총도 있고 뭐 독약도 있고 별의별 뭐 약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은 죽는 방법이 몸에서 죽는 걸 제일 많이 아니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많이. 요즘에도 보면 뭐 7, 80년대 만들어진 한국의 수많은 드라마, 영화를 봤을 때 여자들이 빼도 박도 못해갖고 견디지 못해갖고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 그러면 보통은 목 매달아 나 죽습니다. 목을 매달아가지고. 그리고 사형에 있어서도 교수형이 많아 있습니다. 예전에 총으로 죽이는 건 힘든 게 누가 조준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쏜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자기가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직업이 이 사형 집행인을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보통 이 목을 매서 죽는 게 많은데 결국 이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게 올가미가 나오죠. 올가미에 얽혀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행한 그는 그녀를 보고는 무섭게 울부짖으며 슬프죠, 그죠? 안 그래도 자기가 이제 지금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게 슬픈데 그 비극이 결국은 어머니한테도 찾아와서 어머니가 괴로워서 자살하는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는 어떻게 돼요? 밧줄을 끌어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어머니를 보는 거고 그가 그녀의 옷을 고정해주던 금으로 세공된 브로치를 뽑아서 뾰족뾰족한 브로치를 뽑아서 갑자기 자기 눈을 푹 찔러버린다. 1270평을 자신의 둥근 누나를 찔렀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게 뭐라 그래요? 자해라. 스스로 해를 입힌다. 자해. 자해라고 알죠? 자해. 스스로 해를 입히는 게. 왜? 견디지를 못하니까 자기 책임도 느껴지니까 이 자해를 했단 말이야. 자해. 자해가 있어서 좀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문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메조키즘과 세디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 여러분 아마 중고 시절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사람의 습성에는 두 개가 있는데 쾌락을 얻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쾌락을 얻는데 메조키스트적인 게 있고 세디스틱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 메조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피해를 받으면서 그걸 갖다가 만족을 느끼는 거. 메조키즘적인 사고방식. 메조키즘. 이게 이제 그래서 남한테는 피해를 안 주죠. 본인이 피해. 자기한테 자꾸 자해를 해요. 자해를. 메조키즘.
그리고 세디즘이 이제 좀 싸가지가 없는 놈들인데 남을 괴롭혀서 쾌감을 하는 이게 제일 많은 데죠. 이게 세디즘적이네. 너는 세디스트야 그러면 이제 굉장한 욕입니다. 그죠? 굉장히. 예, 그래서 세디즘적인 게 있고 메조키즘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방법은 메조키즘적인 방법. 보통 사람 세디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이제 자해한다고 하는 것, 이 오이디푸스는 이걸 갖다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눈을 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슬픈 비극에 들어왔다는 거죠. 92라고 하는 각주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눈알 찔렀던 걸 갖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오이디푸스는 눈에 관절을 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직역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좀 느낌이 안 통하니까 약간 돌려서 해석을 했는데 어려서 발목에 관절이 꿰뚫렸던 오이디푸스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다른 관절을 찌른 것이다. 그죠? 자기가 당한 대로 한 번 더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이제 번역한 분 생각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눈들은 그가 당한 것이든 행한 것이든 끔찍한 것을 보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가 보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을 그가 알고자 원했으나 알아보지 못한 이들을 어둠 속에서 보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되풀이 노래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손을 들어 눈을 찔러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찔렀다는 거죠. 그죠? 왜? 감정이 지금 굉장히 격해가지고 본인이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찔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피범벅이 된 안구가 뺨을 젖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원어대로 번역했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돌려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안구에서 흘러나온 피가 어떻게 돼요? 뺨으로 흘러내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쭉 범벅이 되어버렸다 이 말 흘러는. 안구가 뺨을 젖게 했다는 말이 결국은 길게 풀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메타파하고 번역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자, 배어나는 핏방울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소나기 같은 검은 피의 비가 흘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 분에서가 아니라 두 분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남녀가 함께 얽힌 재난들이 그분들이 조상 때부터 누려온 행복은 이전에는 진정한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신음, 재앙, 죽음, 수치 모든 재앙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빠진 게 없는 진정한 재앙이 되고 말았다. 하면서 전령이 전해주는 바가 뭐냐? 긴 스토리죠, 그죠? 그 자세하게 죽어가는 그 과정, 비극이 터져버린 그 과정, 이걸 갖다 쭉 전달해주고 있다면, 이 코러스가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련한 분의 고통은 좀 가라앉은 것 같소. 이런. 그러니까 전령이 하는 거예요. 그분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빗장을 열고 온 카드메이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부친 살해자인 그리고 어머니의 한 그 자신을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오이디푸스가 괴로워서 외친 말은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불결한 말들을 신세한탄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땅 밖으로 내동댕이 쳐서 자신이 저주했던 대로 더는 저주를 넘기며 집에 머물지 않게 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힘도 없고 인도자도 필요합니다. 그의 질병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육체적으로는 눈에 부상을 당해서 인도자가 필요. 정신적으로는 불륜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가 당한 비극의 깊이가 너무 심해서 누가 위로를 해줘야지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는 당신에게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저기 문에 빗장이 열리고 이제 곧 오이디푸스가 나올 걸 미리 예고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장면 전환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쓸 때는 이렇게 장면 전환이 자연스럽게 대사 속에서 녹아 나온다는 거죠.
그대는 곧 역겹다고 느끼는 사람까지도 동정할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요 대목 굉장히 특이한데요. 역겹다고 느끼는 사람까지도 동정할 광경을 보게 된다. 제3자의 인식이 그죠. 오이디푸스의 행적은 불륜이지만은 보기가 괴롭다. 그러나 그의 처지는 측은한 위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운명의 어떤 특성, ambivalence, 이중성이라는 거죠. ambivalence. 오이디푸스는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나쁜 일을 했지만은 이게 다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암비벌런스라면 이중성이라면 뭐 다른 말로 하면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보통 이중적으로 이렇게 층위화되어 있습니다. 위선적이라기보다는 양면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단 말이죠. 그죠? 이 운명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ambivalence로 해요. ambivalence 이중성 양면성 오이디푸스가 바로 여기 끼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ambivalent 그걸 안 다음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나오는 장면이죠,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를 갖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한 그 추임새가 하나 나오는데 코러스가 한마디를 한단 말이죠, 그죠? 오, 인간들이 참아 볼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여. 오, 이제껏 내가 마주쳤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여. 오 가련하니여 어떤 광기가 그대에게 닥쳤나요? 광기. 이 미친 상태. 견디지는 못. 자,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어떤 사람들 많이 보면 미친 사람 많이 보면 특히 생활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뭐가 많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그 서유럽, 북유럽에 가면 정신 이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전부 이제 가벼운 정도에서 이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게 이 정신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미치는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유전적으로 미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신적 상태 자체가 온전치 않은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일부가 뭐가 있냐면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친 사람이 어디냐면은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미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큰 경험을 한 그러니까 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뭐 가슴이 조마조마한 그런 경험을 강하게 하게 되면 사람은 정신이 잃어버려요. 언제? 주로 전쟁을 통해서 못 볼 걸 너무 많아요. 사람이 불쌍하게 마구 죽어가는 걸 자꾸 본다. 그럼 인간성이 상실해.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다 보면은 사람이 약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벌벌벌 뜨는 증상도 일어나고 늘 말을 더듬는다든지 기억을 갖다가 너무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미치는 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살면서 너무 황당한 걸 당할 때도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이 오이디푸스는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본인 처한 상황에서 사람 넋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런 광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미쳐 있는 기질이 있다면 이 광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세기를 관통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답니다. 어떻게 드러났느냐? 우리가 20세기에 겪었던 거 바로 전쟁인데 양차 세계대전을 이 역사 배우는데 20세기를 관통한 거는 전쟁이거든요. 자, 양차 세계대전, 예?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두 번에 걸쳐서 지구 역사가 흔들흔들 하는데, 잘 보세요. 1914에서 18년까지, 1939년에서 45년까지 양차 세계대전을 겪고 인간성이 상실이 돼요. 왜? 어마어마하게 죽고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해갖고는 별의별 흉악한 것들을 다 보게 돼요. 생체 실험을 합니다. 위안부라고 해서 이
전쟁에 불필요한 인력을 데려가는데 성노이 놀이개로 산.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을 싫어해서 뭘 합니까? 600만 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죠? 아주 잔인하게 가스실에 집어넣어. 이 홀로코스트의 역사죠. 이 광기의 역사입니다. 광기.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중에 유명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 인간성에는 광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광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기. 미셸 푸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읽어보세요. 이 사람 책은 20세기 말에 그죠?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죠. 미셸 푸코. 미셸 푸코의 이 광기의 역사. 이 권력이 지니는 어떤 그 아주 적나라한 독성,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헤쳤는데 이 광기가 인류 역사에 아주 그냥 치명타를 가했다. 그 광기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2차 대전 끝난 지 아직 10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몰라도 아직 살아있는 그 당시에 지금은 완전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견디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어떤 광기가 그대에게 닥쳤나요? 그대의 불운한 운명을 이루려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리보다 더 멀리서 뛰어덮친 그 신은 누구인가요? 아, 불행한 분. 하지만 저는 당신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많이 묻고, 많이 듣고, 많이 살피고 싶지만 당신은 그토록 저를 떨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이디푸스가 10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맞받아 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 나는 불행하도다. 가련한 나는 어느 땅으로 인도되는가? 나의 목소리는 어디로 실려 날아가는가? 아 운명이여 그대는 어디로 뛰었는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코러스가 무서운 것으로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뛰었습니다. 하고 뭔가 이제 박자를 맞춰주고 있단 말이죠. 오이디푸스가 이제 독백을 하고 있어요. 아 나의 끔찍한 어둠의 구름이여 나를 덮친 표현 못할 운명이여 극복할 수 없고 순조롭지 않은 운명이여 아 다시 외치노라 아 저 가시 막대기의 아픔 불행에 대한 기억이 내게로 동시에 들이닥쳤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시 막대기라고 하는 거는 그 줄을 보면 나오는데 94 여기서 각시막대기는 현재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라이오스가 그에게 가했던 타격 삼거리에서 서로 길을 비켜야 되는데 신랑이가 벌어져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마차 위에 타고 있던 그 왕 라이오스가 이 젊은 이 누구예요 오이디푸스를 보면서 머리를 탁탁 때렸던 그 아픔이 있죠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다기보다는 결국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살인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맞받아쳐 죽여버렸으니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거. 자, 코로스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그대가 갑절로 괴로워하고 갑절로 즐겨하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뭐 다 돼버려가지고는 제가 계속 진행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덜 끝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해도 되지만은 중요한 어떤 흐름을 제가 다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 갖고 이제 오이디푸스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다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안티고네 얘기는 뭐냐면 이 오이디푸스가 낳은 자식이 여자인데 안티고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어진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얘기를 알아야 후속되는 얘기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가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우리는 진행을 했어요. 오이디푸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뭐 저도 오이디푸스를 꼼꼼하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덕분에 저도 읽어보는데 이 인간의 어떤 삶의 총체적인 슬픔을 담고 있는 아주 그 기가 막힌 연극 대본으로서의 비극적 인간 오이디푸스에 대한 그 서술. 이건 이제 소포클레스의 뛰어난 저술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해서도 계속 이 텍스트를 갖고 핥어이고
지금 이 녹화를 뜬 시점 5월 5일까지도 정확히 모르겠는 것이 저는 5일 8일분 수업을 하는데 15일이 온라인 수업인지 현장 수업인지 학교가 아직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장으로 전환될지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간에 계속해서 진도를 이렇게 나가게 되고 현장에 가게 되면은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식으로 또 유도를 할 테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업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